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있는데 이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세월호 희생자 유족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유가족과 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점 하나와 진상조사위의 구성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위라는 게 민간기구의 국가권력 행사인 수사권을 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대다수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애당초 기소권을 고수할 방침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질은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이기 때문입니다. 박종은 가족대책위 변호사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총회 자리에서 만나뵌 건 아니고요. 예. 일부 만나뵌 분들이 계시고. 근데 한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이분이 이제 되셨잖아요. 예. 과연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TF에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사실은 급하게 모이신 거라 잘 몰랐고 이제는 좀 아시는 상황인데 아마도 당대표께서 내용을 좀 더 이제 보고 받으시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서로 협의가 가능한 안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이나 기소권 문제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이라든가 특검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어제 제가 이제 어떤 TV 토론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권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거든요.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입법권이 침해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권이 왜 침해됩니까? 당연히 이제 이 특별위원회라는 게 저희는 이제 독립기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새누리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으로 말을 하거든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권하고는 뭐 행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행정권 범위 내에 그들 표현이라면 행정권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사법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권은 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을 말해요. 우리가 무슨 재판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특위 내에 두겠다는 건데 예. 특검법과 뭐가 다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동작을 기동민 후보 사무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기동민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재보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새누리당의 여러 MB맨들을 지명도가 있다는 이유로 앞세운 것이라며 MB정권의 4대강 사업 실패, 언론 장악 시도, 원전 비리, 민간인 사찰 등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국정 운영에 책임을 함께할 사람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다시 후보로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정치의 극치를 보인 것이라고 친이계인 나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730 동작을 재보선에 출마한 노회찬 정의당 후보는 박근혜 정부 지지도가 20%, 아니 10%로 내려가도 지금의 제1야당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부 여당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제1야당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때 느꼈던 불안과 분노를 또다시 느끼고 있다며 새누리당 의석이 한 석 더 많아진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이 한 석 더 늘어난다고 대한민국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정한 정권 교체는 야권이 변해야 가능하고 야권 변화는 노회찬이 당선돼서 야권 전체의 긴장을 만들어낼 때만 가능하다며 이번에 전국 1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데 동작을 재보궐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공주를 뽑느냐 아니면 머슴을 뽑느냐 선택하는 선거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서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거대 정당이 아니라면서도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저개혁을 주도할 확고한 의지와 에너지를 가진 정치 세력,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에 필요하다며 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은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돼 청문회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문화부 장관은 정성근 후보자의 낙마 이후 새 후보자를 물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정성근 후보자의 잦은 사퇴 이후 유진용 장관의 유임설이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박 대통령이 면직 통보를 함으로써 유임시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한 데 이어 유 장관마저 유임시킬 경우 비난 여론이 증폭될 것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대 내부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제기했던 수원대의 비리 의혹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보름간 시행한 감사를 통해 33가지에 이르는 비위 사실을 찾아냈지만 지금껏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알고도 손에 쥐고 있었던 수원대의 비리와 비위 중에는 회계부정과 기부금 전용, 입찰 비리 등이 포함돼 있고 총장 리조트 사업의 학교 건물을 사용한 일, 심지어 총장 아들에게 허위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준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김지혜 뉴스 PD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김무성 여러 가지 비리, 횡령, 숱하게 이제 많은 33가지 온갖 비리였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눈 감아줄 수 없었고 해서, 4건의 사실, 수사 의뢰, 검찰, 고발한 그런 건까지 했어요. 그동안 교수들과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되었던 수원대학교 총장과 일가의 비리 의혹이 교육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수원대의 문제는 무려 33가지. 이사회 운영에서부터 회계부정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수원대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았던 기부금 330여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교육이 아닌 재단법인의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재단인 수원과학대에 지어진 컨벤션 센터가 총장 일가의 수익 사업에 이용됐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컨벤션 센터 바로 옆 총장이 소유한 리조트는 지난 2012년 컨벤션 센터의 시설을 임대했습니다. 이후 대학에 내는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다른 기업의 재임대에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컨벤션 센터는 등록금으로 지어진 시설임에도 리조트 이용객을 위한 용도로 더 많이 이용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수원대 총장이 자신의 장남에게 허위로 졸업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사실 역시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수원대 감사를 실시한 시점은 지난 2월입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는 5달 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가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하기에 이르렀지만 교육부는 재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내놨습니다. 통상적인 절차가 이제 재심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심사까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정보 공개에 이제 탑재를 합니다. 네. 재심이 왜 이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감사관들이 문서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늦었다는 해명을 합니다. 감사관들이 이것만 한 개만 해가 정리해 끝내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는 이제 계속 또 다음 감사를 계속하죠. 수원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의혹의 핵심 인사인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이 여당 실세의 개입으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회 교문위에 사업비리 당사자로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어제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만은 아닙니다. 김무성 의원 등이 나서서 압력을 행사해서 증인 채택에서 배제했다는 건 거의 100% 팩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연유로 이인수 총장과 그들의 비호 세력이 국회에 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오늘 기자님들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원대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적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수원대가 TV조선에 투자한 50억을 부당한 투자로 규정하고 회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50억을 학교로 당연히 줘야 될 돈을 학교에 주지 않고 TV조선에 투자해가지고 막대한 손실을 본 것도 사실로 다 밝혀졌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배임과 횡령입니다. 그래서 수원대에 대한 비위 감사 내용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33가지 비위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장남에 대한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부분만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소방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지고 버스 승강장에 있던 학생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헬기 앞부분이 먼저 추락하며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과 검은 연기가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추락한 소방 헬기는 세월호 수색 현장을 지원하던 헬기로 5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곳이 주택가인 탓에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의 판결로 법의 노조가 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의 학교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김정은 위원장 등 본부 인력 10명, 전국 16개 시도지부 21명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남고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730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여야 지도부는 선거 지역을 돌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5곳 재보선 지역에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인 지역 맞춤형 후보들을 내세웠다며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충남 서산 태안의 김재식 후보, 경기 수원병 김영남 후보, 경기 평택을 유이동 후보 등 3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기동민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분명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각각 경기 평택과 전남 나주 화순을 돌며 지원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도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오후부터는 점차 중부지방에서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과 경북지방에는 최고 60mm로 지역적 편차가 크겠고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부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충청도를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6도, 현재 습도는 56%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